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조금 바꿨는데, 자, 일단은 오늘 함께 시작하는 엄마표 영어 시즌3, 우리 요즘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인터뷰 할 분은요, 새벽달 남수진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들어오셨다고. 네. 잠시만요. 지금 시즌1이랑 시즌2에서는 이 엄마표 영어 관련된 책들을 함께 읽는 그런 북클럽을 진행했었고, 우리 시즌1에서 거의 초창기에 읽었었던 이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요 책의 저자이신 새벽달님을 오늘 모실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 설명이 필요 없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옆에서 하지 않고 네, 이번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대부터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불렀습니다. 맘수진 새벽달님 지금 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되는 건가요? 나 지금 이거 너무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되게 떨리네요. 너무 왜 이렇게 설레지? 네. 아니 왜 대표님이 왜 떨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선생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시던 분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친숙한 느낌이 네, 많이 맞아요. 듭니다. 일단은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은 어떤 일 하고 계신지를 네. 자기소개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우선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고 큰아이가 올해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둘째 중학교 2학년 아들 한 아이만 지금 케어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워킹맘으로 살다가 나 어디다 초점 맞추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 편하실 때 하시면 돼요. 네. 워킹맘으로 한 10년 살았고 전업주부로 한 10년 살면서 아이 키우는 그냥 주부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우연히 책을 내게 됐어요.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란 책을 내게 돼서 그 다음에는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라는 책을 내고, 그러니까 제가 팔자에도 없는 책을 내고, 또 책을 내게 되면 세상에 책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좀 하고 있어요. 강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를 아셨던 분들은 아마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아셨을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한 13년 정도 글을 썼어요. 재작년에는 이제 팟캐스트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고, 네, 일주일 전에 카페를 열어서 또 같이 영어 공부하고 싶은 모든 분들 모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도요, 이 책이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었지만, 이 책 저희가 이 북클럽 할 때, 두 번째론가 읽었던 책이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게 진짜 읽은 책이에요. 지금 보세요, 막, 이게 밑줄 긋고 한 게, 막 이 정도 포스트잇 엄청 붙여져 있고, 그래서 너무, 네, 감명 깊기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충격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는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책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유튜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어떤 인스타그램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서 사실 책이 일종의 이 저자와의 대화인데, 이 저자와의 대화가 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뭐랄까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꾸준히 활동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대화가 단지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막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근데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 떨고 있는 거 너무 티나죠? 지금 나 너무 떨고 있어. 진정하고. 네. 근데 아마 비슷한 마음들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뭐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어떤 엄마표 영어의 이 핵심. 말 그대로 이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의 핵심을 짧게 한 3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이거 멋지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 엄마표 영어의 핵심은 영어 그림책과 DVD의 힘을 믿고 의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하신 것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엄마가 엄마표 영어 환경을 꾸준히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가 원어민도 아니고, 제가 영어로 아이한테 말을 걸면 대여섯 살? 6살 정도만 되면은 엄마 입을 틀어 막아요. 영어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행동이긴 하죠. 한국 사람이 안 되는 영어로 자꾸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엄마가 영어로 말 거는 것도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 4살? 그때까지만 먹히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든지 엄마가 해결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영어 그림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 DVD 그 영상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꾸준히 그걸 노출하는 것만 하면 사실 영어는 유지가 되거든요.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그래서 너무 엄마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좀 벗어 던지셨으면 좋겠고, 굳이 엄마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양질의 그림책과 좋은 영상물을 계속 검색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반응을 살피고, 아이의 반응을 살피다 보면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작가나 좋아하는 영상물 뭐 취향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을 주면서 뭐 의지를 발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책이나 영상물을 매개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그런 육아 방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랑 아이가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한테 엄마표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미워 죽겠다. 그리고 계속 애를 혼낼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사실 애들은 혼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모국어 쓰고 사용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영어를 들이미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기꺼이 영어 그림책을 들어주고 영상물을 봐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아이들이 얼마나 안쓰러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모국어처럼 그렇게 습득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안쓰럽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면 사실 엄마표 영어가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고마워요. 애들이 그걸 받아주면.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그림책과 DVD의 힘을 믿고 그냥 그 컨텐츠의 힘에 맡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영어 그림책을 들어주는 아이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아이가 미워지는 마음에 솟아오를 때마다 그걸 관찰하면서 이러려고 내가 엄마표 영어 하는 건 아니지라는 그런 마음을 좀 알아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영어 그림책과 영상물의 컨텐츠의 힘을 믿고 의탁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워지는 마음이 생겼을 때 뭔가 잠시 멈추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후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엄마가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하고 검색도 하고 뭐 알아보고 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따라와주지 않을 때, 그때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많이 뭔가 해줄수록 아이가 안 따라왔을 때 더 그때 뭐랄까 간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뭐 없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마인드셋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약간 추스리셨는지, 이런 부분도 좀. 네, 역시 질문을 너무 잘하세요. 질문 안에 통찰이 있어. 그게 되게 감동이고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왜 안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왜 안 힘들었는지를 알겠어요. 왜냐면 저는 애들한테 딱히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봤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8시부터 11시 사이, 그 사이만 영어 환경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에 뭐 내가 챙겨주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버렸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정보를 찾고 그걸 적용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화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런트리도 엄마들이 한참 읽어줄 때 별의별 액티비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쑥쑥닷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뭐 완전 엄마들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렇게 재료 준비해서 애들 앞에서 막 재롱 피우면서 다양한 자극을 주는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는 게 전부다. 나는 그냥 읽어주는 거밖에 못하겠다.
라고 해서 다 가지치기 하고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 영어 그림책 읽어줄 때도 제가 영어가 짧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영어를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도 2줄 이상 되는 영어 그림책은 부담스러워서 못 읽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줄짜리 아니면 한 페이지에 단어가 한 2개 정도 나오는, 물론 처음에는 단어책을 읽어줬죠. 그런 식으로 읽어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든 건 없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가도 다 검색하고 그 책을 미리 다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다 체크해가지고 공부하면서까지 읽어줬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아주 쉬운 책을 읽어줬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충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통할 수 있었던 건 아이의 언어 능력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대충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문맥에서 그 흐름을 유추해서 그냥 읽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림책에 모든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딱히 엄마 병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도 없었고, 뭐 준비를 뭐 대단히 요란하게 진이 빠지도록 한 적이 없었던 게 어찌 보면은 좀 부담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뭐 콘텐츠에 힘에 맡겨도 됩니다. 이런 말씀도 근데 그때도 10살 이전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이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신 게, 우리 아이는 이미 10살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미 늦은 거냐. 뭐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들은 또 강연하실 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10살 이후인 상황에서는 뭐 이미 그러면 막 중학생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라도 어떤 그림책과 영상물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일단은 뭐 그냥 학교에서 하는 방식대로 뭐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착실하게 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10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엄마들이 절망하시더라고요. 난 이제 끝난 거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10살 이전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언어라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책이랑 영상물밖에 없어요. 학원에서 배우는 어떤 영어 교재라든가 독해서나 뭐 단어를 외우는 그런 것들은 나란히 흩어지는 것도 그렇고 인풋 양이 충분히 채워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원서나 DVD 같은 것은 우선 양적으로 굉장히 채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모국어로 된 소설이나 책을 읽는 것도 싫어한다. 그리고 사실 영상물이라는 것도 영화도 그렇고 DVD도 그렇고 굉장히 서사가 긴 그런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책을 잘 안 읽고 책 읽는 걸 힘겨워한다, 그 긴 서사를 견디면서 완독하는 걸 어려워한다 하는 아이들은 영화 보는 것도 조금 지루해할 거예요. 힘들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확실히 그 책과 그림책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늘 엄마가 신경을 써서 책을 꾸준히 읽어왔던 아이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영상 매체에 대해서도 작품성 있는 그런 영상 매체를 좀 즐겨봤던 아이다, 그러면 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저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라면 우선 우리 아이가 모국어로 책을 잘 읽는지를 살펴보고, 모국어로도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은 모국어로 독서 습관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는 제끼고. 그래서 제가 늘 강연에서도 강조하는 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영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데 한국어로도 딱히 소설을 읽는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한 독서 논술 선생님한테 맡기시라. 그래서 책 읽는 습관과 그 책을 글로 요약하는 습관을 훈련을 모국어로 해놓으면 그게 바탕이 쌓인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챕터북을 넣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소설을 읽는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약간 쉬운 챕터북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좀 있는 챕터북을 시도를 해도 그게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부시럭거리세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저도 세팅을 잠깐 바꿀게요. 잠시만요.
제 소리가 너무, 저도 잠깐 마이크를 뺄게요. 잘 들리시죠? 지금 제 소리가 너무 크고, 선생님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고. 근데, 지금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선생님도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려요. 저는. 네, 대표님 좋습니다. 안쓰럽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언제 마이크를 빼야 되나 그리고 제가 사실은 또 마이크를 쓰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도 받아 적고 싶어요. 지금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 소리 너무 커가지고 지난번에 타이핑 소리 너무 크다 나와가지고 제 마이크를 안 쓰면 타이핑 소리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푸시업거리는 이유는 이제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그나마 좀 덜 나서 지금 약간 구조를 바꿨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저 사실 받아 적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떡해. 지금 사람들이 다 너무 귀엽다고 막 대표님. 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거부감의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책 자체를 읽는 거를 뭐 싫어합니다. 뭐처럼 영어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입을 틀어 막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거부감의 표현 방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부감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러거나 혹은 아니면은 되게 쉬운 책만 보려고 하지. 또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엄마 욕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챕터북 같은 거를 읽지 않으려고 하고 좀 글밥이 적은 것만, 쉬운 것만 읽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것이 맞는 접근일지 한번 또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아이가 거부를 한다고 하고 거절을 한다고 하면 속으로는 약간 탄성을 질러야 돼요. 요 녀석 봐라. 자기 목소리 세게 내네. 사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약간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눌러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할 말을 못하는 아이로 커요. 그거는 아이의 자존감도 그렇고 행복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실수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이가 거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제 목소리를 야무지게 내고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이가 거부한다는 건 엄마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꾸준히 시도한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애들이 거부할 일도 없죠. 그런데 뭔가 내가 노력하고 있고 뭔가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엄마를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거부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당연하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쉬운 책만 고집한다? 챕터북을 절대 안 읽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계속 그림책만 읽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그림책이라도 읽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요즘 같은 그 디지털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 항상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영상물만 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림책의 묘미를 알고 그림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 영상물은 재밌게 잘 보는데 영어책은 안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가 과연 모국어 책도 즐겨 읽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책에 대한 거부가 많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영어책을 거부하는 원인이. 그게 영어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학습 같아서 재미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가 영어기 때문에 안 읽는 게 아니라 책 자체를 읽는 걸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모국어로 된 책도 읽기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사실 방향을 모국어 독서력을 높이고 재밌는 그림책이나 재미있는 한국어 소설책을 조달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한국어로 책을 즐겁게 읽는 아이들은 언젠가는 영어 원서도 재밌게 읽거든요. 완전히 점프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래서 모국어 독서력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 항상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우리는 책을 읽다 자는 문화야. 이걸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졸리면 침대에 가서 책 꺼내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습관을 체화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는 습관을. 질문 중에 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럼 아이가 잘 따라와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 흥미 끌기가 제일 어렵다. 이게 재미없어 한다. 안 따라온다. 좀 재미없어 한다. 싫어, 거부도 아니고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재미는 없어.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적극적으로 또 안 한다는 신호도 주지 않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거부감이라도 표현을 하면은 얘가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겠는데
막상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야.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재밌게 하느냐? 하면 또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뭔가 뭐 이게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고 그런 약간 어중간한 포인트일 때는 또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또 맞을까요? 아, 진짜 질문의 천재 같아요. 질문의 천재. 아, 나 지금 완전 놀래고 있어요. 지금 놀라고 있어. 아, 맞아요. 아이가 속 시원하게 나 이거 안 해. 영어 틀지 마. 듣기 싫어. 이렇게 거절하면 아, 요 녀석 봐라. 아, 자기 목소리 확실하게 되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노선을 바꾸던가 아니면 다른 DVD를 조달하던가 이렇게 방법을 찾는데 아이가 따라는 오는데 딱히 재미없어 하지 않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 같을 경우 엄마 마음이 더 무겁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림책이 굉장히 재미있으면 흥미를 느껴요, 애가. 그리고 그림책이 정말 재미가 없으면 흥미를 느끼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어 실력이 어제랑 그제랑 다르고 오늘 좀 더 늘었어. 그래서 막 자신감이 생겨. 이럴 때도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라는 것은 두 가지 원천인데 하나는 그 컨텐츠 자체가 흥미롭든가 아니면은 뭐 런트리드나 뭐 ORT 뭐 엄청나게 재밌진 않지만 ORT는 좀 재밌지만 뭐 그래도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픽처북보다는 재미는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이걸 내가 예전엔 더듬더거리면서 읽었는데 오늘은 되게 유창하게 읽었어. 5번 읽으니까 정말 유창하게 돼. 그러면은 그 컨텐츠가 재미없더라도 내 실력이 느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재미가 있는데 아이들은 이 두 가지 재미가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엄마 눈에 비추기는 아 그래도 흥미롭게 잘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우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컨텐츠를 재밌는 걸 계속 찾아보고 끊임없이 이제 아이 반응을 보면서 제시해 주는 게 그게 방법일 텐데 쉽진 않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 수준의 약간 쉬운 그림책. 그러니까 애가 아주 만만하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림책이나 그런 재료들을 아이한테 던져줘서 실력이 느는 재미라도 그리고 내가 뭔가 성취를 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도, 말씀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엄마 표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랄까요, 약간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어려운 거를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주는 책들이 조금씩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수준보다 약간 쉽다기보다는 약간 어려운 책들을 자꾸 주게 되는 경향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그럼 많이 했었었는데, 오히려 아이 수준이 약간 쉬운 책을 주면서 재미가 없다라면 성취감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컨텐츠를 재미있는 걸 찾아보고 또 아이를 반응을 잘 보면서 그런 것도 제시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거 자체가 또 기본적인 전제는 아이와의 관계가 또 좋아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겠네요. 아이의 반응을 잘 보고 또 대화도 되고 해야지 아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 재미는 뭐 없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와의 뭔가가 틀어지면은 애초에 이 진행 자체가 사실은 뭐 거의 쉽지가 않은. 네, 아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이를 좀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 네. 얘가 이 DVD를 볼 때 자꾸 딴짓을 한다거나 산만하게 돌아다닌다거나 물론 재미있게 보면서도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읽어야죠. 이게 컨텐츠가 재미없어서 산만한 건지 아니면 아이 성격상 저러면서도 듣는 건지 그걸 관찰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까지도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게 근데 연습을 하면 되나요? 참 보면은, 이게 사실 고수와 이 하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 관찰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하수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관찰을 하기 전에 보면 약간 즉각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마. 뭐 이렇게 뭔가 아이가 행동을 본 다음에 제가 저렇게 반응을 하네? 어떻게 보면 약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켜봐줘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그건 하지 마. 뭐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이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를 일단은 판단하지 말고 관찰해보자. 아이의 마음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연습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셨어요? 그게 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가 완전히 말을 안 듣는 아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진을 다 뺄 정도로 계속 거절하고 안 해. 막 생떼 부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엄마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관찰밖에 없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쟤는 왜? 그러니까 엄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분명 이유가 있어요. 애가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진이 빠져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관계는 계속 악화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보다 좀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다는 거 그게 하나의 조건이었고 제가 관찰을 하게 된 그리고 마음을 읽게 된 계기였고 또 하나는 저는 마음이 힘드니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애들 관찰 일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쓴 날도 있고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때 이랬던 게 이런 심리였던 것 같다. 이렇게 좀 파악이 뒤늦게 되는 것도 있고 즉각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글을 쓰다 보면 정말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이 깊어지고 자꾸 그걸 탐구하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아동 심리에 대한 책도 도서관에서 읽게 돼서 이해가 좀 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이 책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 잠깐 74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신앙과 글쓰기에 대한 내용 막 얘기하시면서 글쓰기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 여기 내용이 나는 왜 육아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 제목으로 있는데 사실 저는 책이 다 인상 깊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좀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막 여기 막 별표 치면서 읽었었어요. 맞아요. 그 제목 때문에 그 부제 때문에 제가 안티를 100만 양성했던 거죠. 네, 너는 육아 안 힘들었냐? 난 힘들다. 뭐 이런 거. 그런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럼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뭐 자세하게 해주세요. 말하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렇게 앞뒤 없이 그냥 우리 아이 말하기 좀 잘하게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말하기 포함한 쓰기까지 또 포함한 그냥 편하게 아웃풋이라고 얘기할게요. 아웃풋,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우선 애가 몇 살인지 묻고 싶어요, 애가. 근데 이렇게 아웃풋에 대한 집착을 주로 언제 보이냐면요. 7살, 8살, 요때 많이 보이거든요, 엄마가.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면 애가 영어로 말을 블라블라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7살, 8살 때 막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영어 완전 폭발하거든요. 굉장히 말 잘하거든요. 6, 7, 8세 요때. 근데 우리 아이는 절대로 영어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7살, 8살짜리 아이, 그러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내가 너무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옆집 아이를 보면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그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내뱉는 그 영어 아웃풋 혹은 쓸 수 있다면 그 쓰는 그 영어 아웃풋이 수준이 굉장히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저는 그래서 늘 하는 게 진짜 쓰기와 말하기 이런 아웃풋을 제대로 한번 훈련을 해서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 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중학교 정도 되면은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그리고 논거를 세워가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뭐 찬성해, 반대해? 찬성하는 근거가 뭐야? 반대하는 근거가 뭐야? 그 정도의 쓰기 말하기 컨텐츠가 아니고서는 쓰기 말하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유아적인 영어 조금 한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그거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추구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인풋을 집중을 하셔야죠. 선생님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아까는 또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아웃풋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풋을 막 기대할 연령대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집착들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100이면은 한 7, 80은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딱 장착이 그러니까 인풋만 충분히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 자연스럽게 떼대고 어떤 논리력, 사고력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인상들이 심어진 게 뭔가 따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좀. 우리한테 맺힌 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샬라샬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7살짜리 아이가 해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행복할 게 아닌 단순한 문장들인데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소리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흥분하는 거죠. 약간 환상인 것 같아요. 환상. 말하기에 대한 환상. 그 컨텐츠를 자세히 듣지 않고 그냥 어머 원어민 같아 이런 거에 대한 환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7살, 8살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아이가 계속 챕터북을 읽고 계속 영상물을 보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 생각을 멋지게 영어로 에세이를 쓸 수 있어요.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근데 그러면은 그때도 뭔가 그래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래도 뭔가 이 희망이라도 하나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아이가 아웃풋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잘 가고 있다라는 신호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떤 거를 그런 신호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이가 읽는 챕터북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읽는 책의 수준. 수준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스토리 라인이 좀 복잡한 그런 판타지 소설도 우리말 책 읽듯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속독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 계속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영드나 미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드라마도 있거든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깔깔거리면서 보는 걸 보면서 계속 귀가 뚫려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CNN 뉴스를 듣고 부담 없이 이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계속 열려 있구나 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인풋 자체가 탄탄하게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은 이것도 그냥 잘 가고 있다. 이제 잘 쌓이다 보면은 네, 아웃풋에 대한 갈증은 사실 모국어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책은 해리포터 정도는 무난하게 읽는데 영어로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영어로 에세이를 요즘 쓰지도 않아. 그런데 아이 아웃풋이 궁금하고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모국어 글쓰기를 계속 해보시면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어로 계속 인풋을 한 아이들은 아웃풋을 인위적으로 엄마가 쑤셔서 막 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국어로 아웃풋을 하면 그 모국어 아웃풋이 나중에 영어 아웃풋으로 점프해서 다 나타나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사실 이게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유튜브나 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듣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업으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늦게 깨달은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업으로 하신 분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게 전공도 아니시고 뭐 업으로 하신 것도 아닌데 이분 어떻게 한 거지? 약간 이거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막 되게 물어보고 싶을 때 많았거든요. 근데 다 진짜 어떻게 하신 게 뭐가 약간 통찰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신 거? 어떻게 고수가 되셨어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할 때 빼먹었는데 학부랑 석사 전공이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동시통역을 전공을 했었고 제가 중국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이 순수 국내파로 중국어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해도 원어민처럼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제 제가 제 몸으로 대학교 때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것과 이것뿐이다. 그 외의 건 불필요하다라는 걸 우선 중국어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어도 한번 마스터해보자. 내가 영어 공부해서 애한테 영어 환경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막막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공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됐고 오히려 중국어보다 더 쉽고 재밌었던 이유는 아이한테 날마다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그림책에 제가 빠지는 것도 있고 날마다 영어 낭독을 한 셈이잖아요, 밤마다. 그걸 10년, 20년 하게 되면 거의 정말 아나운서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발성과 딕션이 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쉽게 중국어보다는 좀 쉽게 영어는 아이처럼 익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찌 보면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그때 학습하셨던 경험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언어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심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하셨던 거,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확실히 좀, 네. 근데 그러면은 이거 사실 질문으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 라이브 할 때도 한 번씩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요즘에 또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표 영어처럼 엄마표 중국어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중국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국어 이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또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그러면 새벽달님도 중국어 이미 잘하시니까 아이들한테 뭔가 중국어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같이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영어만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바로 올라오네요. 댓글에 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는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중국어는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안 나오는 상태여서 중국어로 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중국어가 성조가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랑 중국어랑 영어를 썼을 때 중국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희 큰애가. 그러니까 그때 1살, 2살 막 이럴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리드미컬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 3세가 되면서 이제 저는 영어 인풋을 확 늘리면서 중국어 인풋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중국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는 주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그림책을 읽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중국어 DVD를 보여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고 영어에 좀 올인을 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중국어는 뭐 대충 알아듣긴 하는데 점점점 이제 약한 언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때까지는 계속 중국어 DVD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애들이 알아듣고 가끔 따라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성인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쳤던 방식으로 아이한테 중국어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중국어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성조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인이 중국어를 배울 때도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똑같이 배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계속 이제 아이한테 중국어 수업을 하루에 10분 정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한 내용을 녹음하고 그리고 그 녹음한 걸 차 안에서도 듣고 뭐 아이가 놀 때 흘려들으면서 쉐도잉도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 4학년 정도 되니까 애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싫어 막 이러면서 중국어 배우기 싫다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한테 억지로 강요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때 한참 그 영어 원서 레벨을 확 올리면서 집중 듣기 한참 시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죠. 중국어는 그래서 손을 놨어요. 그러면 지금 1호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 1호는 중국어의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못하죠. 자기소개만 하죠. 자기소개. 못하죠. 그럼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거 자꾸 제가 거의 막 개인 사적인 통화처럼 막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새벽달님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시고 그렇게 파고들으셨던 어떤 계기라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도 좀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중국어 사실 제가 중문과를 가서 중국어를 처음 배운 거예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저는 사실 불문과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프랑스어 배워서 뭐하냐. 전망 좋은 중문과를 가라.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외국어랑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중국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중국어도 재밌겠다. 그리고 그게 더 전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 대학을 꼭 가고야 말겠어. 이 전공을 꼭 하고야 말겠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중문과를 갔죠. 그래서 그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몰입을 잘해요. 재밌으면 또 빠져서 한참 하고, 예, 그래요. 사실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직업병이거든요, 사실은.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뭐,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내지는 뭐, 방법론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든 분들이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약간, 하다 보니 잘 되던데? 막 약간, 그런데, 딱, 전형적으로. 근데 포인트는 몰입을 잘하는 거였다. 근데 되게 전 인상 깊은 부분이, 제 주변만 그런지 몰라도,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조금 약간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고, 영어나 이제 서양 쪽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중국어를 조금 싫어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예, 약간씩 있는데, 좀 되게 다르네요. 또 불문과를 지망하셨다가, 중국어 괜찮지, 뭐 해볼래 하고 그냥 하다 보니 재밌네 하면서 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럼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뭔가, 그러니까 언어를 좀 타고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뭔가 언어적인 감이나 재능이 조금 남다르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제가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언어로는 날고 기는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애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 저는 진짜 언어적인 재능이 거의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강점이란 건 잡생각이 좀 없어요. 좀 단순해서 뭐 하나에 빠지면은 그냥 계속 약간 집요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라. 근데 언어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요거 한번 빠져서 한번 해볼까? 내가 6달만 죽어라고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없으면 절대로 그 활주로를 빨리 달려서 이륙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몰입과 집중, 이것이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빠져서 막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돼서요. 사실 이 라이브가, 지금 벌써 막 700명 가까이 막 들어오셨어요. 지금 되게 역대급이 아닌가 싶은데, 1시간 되면 이제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한번 약간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잠시 끊었다가, 선생님 혹시 물 드실 거 있으면 물 한번 드시고, 끊고 30초만 있다가 다시 라이브 2부를 진행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할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괜찮으시죠? 예. 이 댓글이 재밌는데 댓글을 못 읽네. 이놈의 잡생각 막 이런 게 재밌던데.